안녕하세요. 안물안국연구소의 밀크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대척관계 같은 경우는 나랑 찰떡궁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랑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모 아니면 도에 해당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대척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 유형의 가운데 지표, 가운데 두 개의 지표는 나랑 같아야 되고 외내향과 JP 지표는 나랑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ESFP, FP라면은 가운데 SF는 나랑 같아야 되고 이 외내향이랑 JP가 나랑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ESFP의 대척관계는 ISFJ가 되는 거죠. 또 뭐 다른 유형으로 예를 들자면은 ENFJ다. 내가 ENFJ라면은 가운데 NF는 같아야 되고 바깥의 외내향이랑 JP가 달라야 되니까 ENFJ의 대척관계는 INFP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MBTI 궁합표 있죠? 제가 갖다 버리라고 했던 그 인터넷 궁합표. 그 궁합표에는 이 대척관계를 가장 약간 잘 맞는 조합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면은 대척관계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이 척척 잘 맞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사사건건 나랑 안 맞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대척관계를 찰떡궁합의 관계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사이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 대척관계 같은 경우는 나랑 그 모든 기능을 외내향 방향을 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FP로 다시 예를 들면은 ESFP, FP는 주기능을 외향 감각을 씁니다. 그런데 FP의 대척관계에 해당되는 IFJ는 내향 감각을 주기능으로 써요. 그리고 FP는 부기능을 이제 내향 감정을 쓰죠. 이 내향 감정에서 외내향 방향만 다른 외향 감정을 IFJ는 부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순서를 똑같이 쓰는데 외향, 내향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외향, 내향을 서로 다르게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척척 안 맞을 수도 있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포크를 이렇게 들면은 상대는 나이프를 들어요. 내가 나이프를 들면은 상대는 포크를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죽이 척척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사건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론 중에서 대척 관계를 굉장히 재밌게 봐요. 사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관계를 떠나서, 궁합을 떠나서 이 대척 관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두 유형과 같아요. 이게 꼭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왜 재밌냐면은 내향형의 유형 있죠. 내향형의 유형이 어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페르소나,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활발하게 행동하고 약간 적극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 일시적으로 처했을 때는 자신의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외향형처럼 행동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 수 있고요. 반대로 외향형의 사람이 좀 조용한 상황에 처했다던가 좀 차분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 좀 조용히, 좀 내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때, 그런 환경에 처했거나 혹은 억눌리거나 할 때는 자신의 그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내향형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FJ, IFJ가 사교적이고 명랑해야 되고 약간 약간 외향형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대척 관계에 해당하는 FP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게 자신이 쓰는 사회적 페르소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좀 급변하는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외향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던가 혹은 내향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는 MBTI 테스트를 하면은 지표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프제다, INFJ 유형이다 했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만약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교환학생을 갔는데 맨날 파티에 가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황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MBTI 테스트를 하면은 ENFP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외향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자가 보기에도 이 대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향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NFP도 마찬가지예요. 외향형의 사람이 좀 조용한 환경에 갑자기 처했을 때는 인프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인프제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을 보면은 나의 외향형 버전은 어떨까? 내가 만약 내향형일 때는, 또 내가 외향형일 때는 나의 내향형 버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내가 명랑하게 보여야 되고 막 내향형이 외향형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외향형이 내향형처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애니어그램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는데, 내가 성격은 외향 유형인데 그 애니어그램이 조금 정적인 에너지의 성격 유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향형으로 나오는 ENTP다, NTP인데 애니어그램이 O유형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O유형은 조금 정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의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내향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O유형의 N팁은 약간 인티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향형인데 조금 에너지가 활발한 애니어그램의 유형을 갖고 있을 때, 하위 유형 포함해서 좀 외향형의 나의 대척 관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O유형의 N팁이 인티제처럼 좀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인티제가 7유형일 때, 약간 7유형이 조금 에너지가 있는 유형이어서 7유형일 때는 N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애니어그램의 유형 따라서 내가 외향형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적인 애니어그램 유형일 경우에는 나의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그 유형과 비슷해 보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동적인 애니어그램의 성향을 갖고 있을 때는 나의 외향형에 해당되는 대척관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척관계는 어쨌든 나랑 뿌리는 같지만 방향이 전혀 다르게 퍼져나가는 하나의 성격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진짜 잘 맞거나 진짜 안 맞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사사건건 부딪힐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반면에 친구나 연인에서는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잘 맞거나 진짜 안 맞거나. 친구 사이에는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이 대척 관계가 은근히 많습니다. 약간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내 동료거나 친구면 진짜 별로였겠다. 내 애인이지만.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대척 관계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 대척 관계 커플이 은근히 많으냐면은 이거는 오차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 대척 관계의 상대는 나의 오차 기능을 상대가 주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오차 기능은 제가 8기능 관련 영상에서 이미 말을 했지만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무의식 기능이에요. 이 오차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내 주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오차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내 오차 기능이 열등 기능만큼이나 되게 못 쓰는 기능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기능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오차 기능을 잘 쓰는 상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첫 번째로는 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왜? 내가 귀찮은 기능이잖아요, 오차 기능이. 그래서 오차 기능을 잘 쓰는 상대를 보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상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쟤 나한테 태클 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나의 주 기능과 외내향 방향이 다른 거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나한테 태클 건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척 관계가 원수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태클 거는 상대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척 관계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갈등이 좀 많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사건건 안 맞는 대척 관계가 은근히 많아요. 반면에 이제 친구나 연인은 뭐 아니면 도예요. 특히 연인의 경우에는 이 대척 관계 커플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나한테 태클 건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건 약간 나한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오차 기능을 잘 쓰는 상대를 보면은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커플들은 은근히 많아요. 아마 그래서 MBTI 궁합표 같은 데서
이 대척 관계가 천생연분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연인 관계에 은근히 많은 그런 관계긴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양면성이 커요. 진짜 잘 맞거나 진짜 안 맞거나 이런 관계여서 딱 천생연분의 궁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그게 바로 이 대척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대척 관계에 해당되는 상대는 알아보기가 쉬워요. 왜냐면 가운데 지표는 나랑 같고 바깥 지표는 나랑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일단 영상에다가 각 유형들의 대척 관계에 대해서 쓸 테니까 보기 편하시게 해놓을 테니까 그냥 이제 어떤 유형이 대척 관계에 해당되나라고 머리 쓰기 싫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창작물 속에 등장하는 MBTI 대척 관계입니다. 창작물 속 캐릭터의 MBTI는 제 주관적인 추측이므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MBTI 짤이나 다른 분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속 프로도와 그의 하인 샘은 대척 관계입니다. 프로도는 ISFP, ITP, 샘은 ESFJ, FJ입니다.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의 한예리님이 연기한 윤진명, 그리고 류화영님이 연기한 강인하 캐릭터의 관계성은 매우 뚜렷한 편입니다. 먼저 윤진명 캐릭터는 ISTJ, ETJ입니다. 애니어그램은 1번 유형, 9번 날개, 자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인하는 ESTP, 액티브로 보이고 애니어그램은 8번 유형, 7번 날개, 자성으로 보입니다. 강인하 같은 경우 윤진명에게 미묘한 시기심과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윤진명은 강인하를 경멸하면서도 약간의 시기심을 느끼는 듯합니다. 이 둘의 관계성은 묘한 애증이었죠. 그리고 대척 관계의 예시로 쓰기에도 매우 전형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속 장만월은 ESTP, 액티브, 구찬성은 ISTJ, ETJ로 대척 관계입니다. 이 둘은 공적 영역의 고용인 피고용인 사이이면서도 연인 관계로 등장하죠. 영화 아가씨 속 주인공 히데코와 수키 커플은 대척 관계입니다. 히데코는 INTP, 인팁입니다. 그리고 수키는 ENTJ, NTJ입니다. 같은 영화 속 후지와라 백작과 이모부 코우즈키도 대척 관계입니다. 후지와라 백작은 ENTP, NTIP, 코우즈키는 INTJ, INTJ입니다. 드라마 달의 연인 속 주인공 해수와 초반 한정 남주이자 서브 남주인 왕욱은 대척 관계입니다. 해수는 ENFP, NFP로 보이고 왕욱은 INFJ, INFJ로 보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속 주인공 쿠퍼와 그의 딸 머피도 대척 관계입니다. 쿠퍼는 ENTP, NTP로 보이고 애니어그램은 2번 유형의 1번 날개로 보입니다. 그의 딸 머피는 INTJ, INTJ로 보이며 애니어그램은 5번 유형의 6번 날개로 보입니다. 쿠퍼는 그의 딸과 대척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동료 브랜든과도 대척 관계입니다. 배우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브랜든도 INTJ, INTJ로 보입니다. 다만 딸 머피와 달리 애니어그램은 1번 유형의 9번 날개로 보입니다. 쿠퍼는 동료 브랜든과도 대척 관계인 셈입니다. 애니메이션 피터팬 속 팅커벨과 웬디도 대척 관계입니다. 팅커벨은 ESFP, 웬디는 ISFJ로 보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주인공 지선우와 그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였던 손재혁도 대척 관계입니다. 지선우는 ISTJ, 손재혁은 ESTP입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 속 키라 나이틀리가 연기한 주인공 그레타와 구남친 데이브는 대척 관계입니다. 그레타는 INFJ이며 애니어그램은 4번 유형의 5번 날개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브는 ENFP, 애니어그램은 3번 유형의 4번 날개로 보입니다. 이 둘도 대척관계 커플이었네요. 해리포터 시리즈 속 헤르미온느와 말포이도 대척관계입니다. 헤르미온느는 ISTJ, 말포이는 ESTP입니다. 해리포터 속 스네이프는 INTJ, 시리우스 블랙은 ENTP입니다.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원수 사이였죠. 해리포터 시리즈 중 4편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등장하는 엄친아 세드릭 디고리와 해리포터도 대척관계입니다. 디고리는 ESFJ, 해리는 ISFP입니다. 영화 인셉션 속 한 팀, 임스와 아서도 대척관계입니다. 임스가 ENTP, 아서가 INTJ입니다. 임스가 아서를 놀리는 부분을 보면 대척관계의 패턴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추억의 드라마 속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조인성 씨가 연기한 정재민은 ENTP, NTIP, 소지섭 씨가 연기한 강인욱은 INTJ, INTJ입니다.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치고 박습니다. 이전 퀸스 갬빗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주인공 베사머는 INTJ, INTJ이고 애니어그램은 5번 유형, 4번 날개입니다. 그의 적수였다가 조력자가 되는 베니 왓츠는 ENTP, NTP입니다. 이 둘도 대척관계입니다. 앞으로 창작물 속 대척 관계를 또 보게 되면 영상 및 블로그 링크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